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양가가 부딪혀 서로 언성 높여 대판 싸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큰 잡음이 생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결혼은 둘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 그 자체였음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공무원 부부입니다. 저희 친정아빠도 교도관으로 퇴직하셔서 연금 받고 계시고, 친정엄마는 간간히 방판도 하고 이웃집 아기도 봐주시며 부업을 몇 년 하시곤 했지만 거의 전업주부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외동이고요. 저희 시댁은 시장에서 과일 도소매 하시는 분들이고 손아래 시누이 하나 있습니다. 시누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상경해서 이 일 저 일 하며 20대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거의 알바 위주로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콘서트 안내원, 대리운전 콜센터까지 작은 원룸 살면서 그렇게 알바 좀 하다가 다시 쉬고 돈 떨어지면 다시 알바 구해서 하고 그렇게 살았나 보더라고요. 당연히 모아둔 돈 없었습니다. 빚이나 안 지면 다행이었을까요? 아무튼 시누이는 저희 결혼식에 축의금은커녕 선물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여동생이라도 오빠 결혼식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상해서 주변에 물어볼까 하다가 괜히 창피해서 말 안 했는데 저희 친정에서는 그냥 개인 형편이 어려우면 그럴 수도 있다고, 나중에 살면서 도움 받을 일이 있을지 누가 아냐고, 이왕 가족된 거 너른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네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원체 마음이 넓으셔서 주변에 사람도 많고 존경도 받고 그러시거든요. 뭐 그렇다고 신우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만나면 깔깔거리며 웃기도 했고 저한테 얄밉게 말한 적도 없거든요. 남편이 오랜 공무원 시험 준비 끝에 합격하고 나자 시댁 집안의 유일한 애물단지는 자연스레 시누이가 되었어요.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곧 있으면 30인데 불안정하게 알바를 하며 소득을 얻고 있었으니까요. 시누이는 공무원인 저에게 너무나 부러워하며 가끔 말했어요. 언니, 좋겠어요. 나도 이제 좀 괜찮은 직업 가지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싶어. 그동안 알바나 하며 살았던 게 너무 후회돼요. 이제 제대로 된 직장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 30도 안 됐잖아요. 지금이라도 목표의식 가지고 뭐든 준비해봐요.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냥 과일 가게 물려받으라고 하는데 저는 시장에서 일하기 진짜 싫거든요. 어쩌죠? 신우는 그렇게 30 다 되도록 본인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방황했어요. 솔직히 얄밉고 싸가지 없는 신우라면 그것조차 꼴보기 싫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오해했던 것과 다르게 성격 괜찮더라고요. 착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가족에게 짐을 지울까봐 그 점을 제일 불안해하는 이타적인 성격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신우에게 어느새 정이 들어서 가끔 5에서 10만 원씩 용돈도 몰래 쥐어주기도 했고요. 저보다 3살 어려서 또래인 듯 여동생인 듯 했습니다. 신우이랑도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게 됐었는데 만날 때마다 분위기 좋았어요. 다만 복병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에 정말 쿨하고 마음 넓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예물 예단 다 필요 없고 저희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며 결혼 준비에도 일체 관여 안 해주셨고 인사 갔을 때도 우리 며느리 하시며 참 예뻐해 주셨죠. 그런 시어머니였던 터라 저는 솔직히 시댁 잘 만난 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난 건 결혼하고 나서, 아니 시누이가 공장에 취직하고 나서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시누이에게 서울에서 시간만 버리고 있지 말고 내려와서 과일 가게 일이라도 도우라고 매일같이 성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누이가 살고 있던 원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며 한순간에 내쫓기게 되었어요. 오갈 데도 없고 모아둔 돈도 거의 없는 시누이는 결국 시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죽어도 일하기 싫다던 시누이는 결국 인근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는 공장이었는데 마침 여름이라 일손이 많이 부족했고 일당이 높았거든요. 처음엔 알바만 하려고 했는데 공장 관계자 중에 시아버지 지인이 계셔서 인맥발로 공장 정규직으로 정식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치만 생산직이었죠. 신우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했고 3교대라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런 신우가 안쓰럽긴 했지만 생산직이라 얕볼 게 아니라 월급도 꽤 되더라고요. 일이 고되고 사람들 텃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목돈에 신우는 신나서 공장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시어머니는 늘 안쓰럽게 보시더라고요. 에구, 내가 공장만은 안 보내려고 했는데 매일같이 기계 앞에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서서 일하니 얼마나 힘들고. 엄마, 나 괜찮아. 그리고 돈도 많이 버는걸? 나 생산직이 좀 맞는 것 같아. 진짜 공장 다닐 걸 그랬어. 철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너도 니들 오빠네처럼 편하게 앉아서 일해야지. 엄마, 우리도 하나도 안 편해. 앉아서 일한다고? 여보, 우리가 앉아서 일해? 뛰어다닐 때도 많지? 네, 어머님. 저희가 옷만 정장 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거지 민원 처리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리에 앉아있을 때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사무직만 하겠냐?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데. 정작 신우는 이제야 제대로 돈도 벌고 적성에 맞는 것 같다며 잘 다니는데요. 그리고 생산직이 어때서요? 아무튼 공장 정규직 되기도 힘들잖아요. 저랑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공장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신지 그렇게 신우가 안타깝다며 감싸셨고 공장에 들어간 게 너무 불쌍하신지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인 저희 부부에게 삐딱한 시선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동생도 공무원이면 얼마나 좋아. 사돈 어르신처럼 나중에 퇴직하면 연금 200씩 따박따박 받고 니들이 쟤 좀 잘 구슬려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니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형제가 잘 되어야 다 같이 잘 되는 거지. 엄마, 이제 공부한다고 뭐가 되겠어? 그리고 현주 잘 다니잖아. 쟤 공부하기 싫다고 대학도 안 가고 혼자 서울 가네야. 가만히 앉아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해도 안 되면 그땐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제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지금 적성 잘 맞는 일 포기하지 않게 잘 격려해 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야. 네, 어머님. 생산직이라고 너무 힘들게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가씨 요즘 좋아 보여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1,000만 원 벌었다고 좋아하는데 저희는 기특한데요? 오히려 저한테 그동안 용돈 줘서 고맙고 결혼할 때 제대로 축의금도 못 보내줬다며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100만 원까지 주더라고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성의 무시하지 말라며 가방에 억지로 넣어주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 그 불쌍한 애가 주는 100만 원을 그래서 홀랑 받았다는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니, 받을 돈이 따로 있지. 힘들게 공장 일해서 돈 버는 애한테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너 같은 사람이 100만 원을 덥석 받는다는 거야?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말이 너무 심하다. 그리고 지금 현주가 우리보다 돈 더 많이 모으고 있어. 우리는 대출금 때문에 번 돈 다 나가고 있구만. 대출금이 그냥 허공으로 나가는 돈이냐? 그 돈 모여서 내 집 되겠지. 어찌 일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냐. 시어머니는 제가 신우에게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렇게 처음으로 극대노하시며 저희를 혼내시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희 부부도 너무 화가 났고 시어머니랑 싸웠어요. 우리가 현주한테 100만 원 이상 더 해주면 해주지. 그 돈 홀랑 받고 모른 척할 사람들이야? 남편이 더 열받아서 당분간 시댁 안 오겠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저희 얼굴 보기 싫다며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누이가 자리를 제대로 잡지 못한 게 꼭 저희 때문인 것처럼 말씀하시니 황당하고 열받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우이랑 사이 좋은데 시어머니의 이상한 욕심으로 뭔가 균열이 생겨간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신우는 나중에 이 사실 알고 시어머니에게 화내고 저희한테 사과하더라고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면서.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신우이가 공장에서 다쳤다더군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는데 오빠 된 입장으로 가서 병간호도 좀 해주고 병원비도 좀 내주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 말 듣고 아니 당연히 가긴 갈 건데 병원비를 내야 한다고요? 공장에서 다쳤으면 산재 처리 될 텐데 왜요? 아니 공장에서 지들 잘못 아니라고 발뺌한다잖아. 일단 가봐. 그 말에 병원에 급하게 가보니 신우가 다리에 깁스를 하고 누워있더라고요. 라인에서 오류가 나서 2m 높이에서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발목에 금이 갔다고. 그런데 공장에서는 신우의 과실이라며 산재 처리해줄 수 없다고 오리발을 내민다더군요. 남편이 열받아서 노무사에 전화해 일 처리를 시작했고 저는 신우를 위로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이게 다 사무직이 아닌 공장 일을 해서 그렇다며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닌데 어찌 그런 것까지 잘 될 수 있겠냐며 또 엄한데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이건 아가씨네 공장이 좀 이상한 거고요. 원래는 산재 처리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이가 잘 처리하고 있고요. 뭔가 착오가 있던 모양이에요. 그러게 진작 오빠랑 새언니처럼 사무실에서 일했으면 얼마나 좋아, 응? 하얀 블라우스 입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딱딱 퇴근하는 그런 일. 엄마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지? 평생 아빠 때문에 과일 장사만 해서 인생 시장 바닥에 다 버렸다고 화내시더니 현주한테 엄마 욕심을 씌우는 거야? 남편이 참다 말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의 로망이 정장 입고 구두 신고 사무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었죠. 시장에서 억척스레 장사하는 본인의 모습이 너무 싫다며 신우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공장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된 신우의 모습을 너무 안타까워 하셨던 겁니다. 욕심이라니? 너는 네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 게 불쌍하지도 않아? 뭐가 불쌍해? 숭고한 노동을. 생산직이라고 선입견 갖고 이상하게 보는 건 엄마야. 말은 바로 해. 숭고한 노동이라고? 니들처럼 편하게 앉아서 돈 버는 애들이 감히 그렇게 말할 주제가 돼? 네? 그럴 주제라뇨.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심해? 니들 행동은 안 심하고? 니들 말 맞다나 숭고한 노동이라면 왜 노동의 대가가 공평치 못하냐? 더 힘들게 일하는 신우가 돈을 더 많이 받아야지. 아가씨 월급 적지 않아요. 어머님 어쩔 땐 저희보다 많이 받던데요. 많이 받아봤자지. 말 나온 김에 제대로 정리 좀 하자. 니들 아직 애기도 없고 대출금 그거 나간다고 해봤자 얼마 안 되지 않냐. 니들 동생한테 월 50씩 좀 당분간 줘라. 1년 정도만. 네? 월 50만 원씩 아가씨한테 주라고요? 그래. 얼마나 힘들게 일하냐. 응? 니들이 말하는 노동의 가치를 따진다면 니들처럼 편하게 앉아서 일하는 형제들이 좀 나눠주고 그래야 하는 거야. 그게 돕는 거고 서로 잘 되는 거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월 50씩 현주한테 줘야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현주라고 그걸 원하겠어? 동정받는 것도 아니고. 잔말 말고 엄마 말 들어. 그게 공평하고 평등한 거다. 평생 달라는 건 아니잖니. 니들 애기 생기기 전까지 좀 동생한테 양보해. 엄마! 그렇게 시어머니는 대쪽 같은 고집을 부리시며 저희에게 월 50씩 신우에게 상납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남편 당연히 길길이 날뛰며 반대했고 저 역시 너무 황당한 요구에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대들며 화를 냈어요. 시어머니는 계좌번호를 적어서 저희에게 딱 던져주시고는 다달이 돈 주지 않을 거면 앞으로 시댁 안 와도 되고 저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은 어쩌다 보니 친정 귀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네 신우한테 월 50씩 돈을 줘야 한다고?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니? 웬만하면 사람 좋은 소리 하시는 친정 부모님도 이번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강요에 불같이 화를 내시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초장에 잡지 않으면 제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면서 걱정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남편을 따로 불러다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종용하셨죠. 남편은 절대 돈 보낼 일 없으니 안심하라고 하셨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잘못된 생각을 하신다는 걸 바로잡게 해야 해. 그것부터 바로잡지 못하면 내 딸 결혼생활 힘들어진다. 김서방이 못하면 우리가 할란다. 친정엄마는 그렇게 저희를 대동해서 시댁으로 출동하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안사돈에 깜짝 놀라신 시부모님은 일단 사돈이니 깍듯이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친정엄마 역시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시더니 바로 본론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사부인,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좀 여쭤보려 왔어요. 괜찮죠? 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애들한테 월 50씩 돈 각출해서 사돈처녀에게 다달이 주라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아, 그건 좀 오해가 있네요. 나는 그냥 형제가 다들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다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안사돈 그건 좀 말에 모순이 있네요. 네? 그게 무슨... 사돈 처녀가 앞으로도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진짜 도와주는 거지. 그깟 돈 50만 원 다달이 보태봤자 1년에 겨우 600인데 겨우 그게 사돈 처녀 인생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사부인 이론에 따르면 사돈 처녀는 겨우 600만 원짜리 인생인 거예요. 맞아요? 뭐라고요? 600만 원짜리 인생이라고요? 아니, 사부인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요? 말씀이 심하신 건 안사돈이시죠. 이제 막 새 출발하는 신혼부부랑 새 직장 자리 잡은 사돈처녀 잘 살라고 격려해주진 못할 망정 그깟 돈 몇 푼으로 서로 의상하게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돈 50만 원 안 보내면 하늘이 무너져요? 이봐요 사부인.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봐요. 애들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야 죽고 나면 그만이지만 남는 건 자식들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그게 진짜 잘 되는 거지. 당장 누구 손에 있는 빵이 더 적네, 많네 하면서 억지로 맞춰주는 건 애들 사이만 나빠지는 길이고 양쪽 다 배 부르지도 않아요. 친정엄마의 설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 못하시더라고요. 김서방, 내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왔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 생기면 김서방이 책임지고 알아서 조율 잘 해야 할 거야. 우리 딸 김서방만 믿고 이 집 시집 보냈는데 신경 쓸 일 생기면 그게 되겠어? 김서방, 나는 자네만 믿고 이제 가네. 친정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바로 자리를 뜨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창피해서 못 견뎌 하시더니 이제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못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래, 사부인 말대로 니들이 5살 얼라도 아닌데 누구 빵이 더 크네, 누구 빵이 더 작네 하면서 내 맘대로 떼서 나눠주려고 했던 것 같아. 사부인 말씀이 맞아서 내가 너무 창피해지네. 미안하다. 이제 그런 말 안 할게. 어머님, 저희도 언성 높여서 죄송해요. 아니다. 그럴만해. 네 신우도 다치고 괜히 속상한 마음에 잠시 머리가 어떻게 됐었나 보다.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희에게 사과하시군 앞으로 신우도 짠하게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글로 쓰려니 단숨에 일어난 일 같은데 실제로는 2달 동안 일어난 일이었고요. 그동안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 위궤양이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다 해결됐고요. 시어머니는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말씀도 굉장히 진중해지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게 됐죠. 친정엄마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해요. 남편도 저희 친정에 가서 정식으로 사과드렸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공장 잘 다니며 돈도 많이 모았고
그 돈으로 어느 빌라를 사고 싶다는 목표도 세운 상태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된통 혼나신 이후로 저희 친정에 대면대면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신 차리게 해줘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선물도 자주 보내시고 전화통화도 종종 하신답니다. 저희 친정엄마도 뒤끝이 전혀 없는 성격이기에 화통하게 사이 유지 중이시고요. 잠깐 이성을 잃어 모두를 힘들게 했던 시어머니시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니라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사과까지 해주신 그 용기도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 연세에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보면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 참 어렵다는 걸 절실히 알게 된 몇 달이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남동생은 현재 올케와 이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하고 소름 끼치는 올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사업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지금의 일에 뛰어들어 내공을 쌓아가며 사업을 늘렸고 현재는 연매출 50억 정도까지 달성했어요. 저희 집에서 도움 일체 안 받고 자수성가한 타입이죠.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남동생 대학 등록금 400만 원을 내준 거고 승승장구하면서 모은 돈으로 20대 후반쯤엔 친정 부모님 아파트도 하나 사드렸죠. 제가 수완이 좋다기보다는 여러 운이 좋게 작용해 빛을 발한 거였고 저로 인해 조금은 궁핍했던 생활에서 점차 살림이 나아져가는 저희 친정집을 보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대놓고 저에게 돈을 바라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해준 것도 없는데 받기만 한다며 오히려 미안해 하셨고 제가 해드리는 것을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며 잘 써주시기 때문에 저도 드릴 맛이 나고 해드리면서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제 주변을 보면 저 같은 맏딸은 희생을 강요당하며 살던데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남동생이 대학 들어갈 때쯤부터 제가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으니 대학 등록금부터 용돈도 종종 주곤 했어요. 저는 알바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공부에 열중하라는 뜻으로 쥐어준 돈이었는데 그 나이대라면 사고 싶은 게 많아 저에게 손도 벌릴만 한데 남동생은 저한테 먼저 돈 달란 말도 안 하더라고요.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도 꽤 잘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동생이 기특해서 용돈이라도 턱턱 내주려 하면 남동생은 손사래를 치며 잘 안 받더라고요. 누나 힘들게 번 돈이잖아. 예전에 누나한테 맨날 돈 받아타서 흥청망청 썼던 거 너무 후회해. 아무튼 이제 돈 안 줘도 돼. 그러더라고요. 가끔 보면 철은 좀 없어도 내실은 따뜻한 그런 남동생이라고 생각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요?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쯤 남동생도 제 짝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동생 결혼할 때는 제가 후회 없이 해주고 싶어서 냉장고랑 TV를 최고급으로 해줬어요. 축의금도 1,000만 원 정도 내줬죠. 물론 집 살 때 돈도 많이 보태줬습니다. 올케는 제가 그렇게까지 돈을 많이 버는 줄 미처 몰랐나 보더라고요. 아니, 남동생이 그 점을 다 오픈하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가전도 턱턱 사주고 돈도 많이 내주니까 눈이 휘둥그레해지면서 놀라더라고요. 올케는 결혼하고 나서 제 재정 상태를 제대로 알게 된 거였죠. 잡음 없이 잘 사는 저희 부부에 반해 남동생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엄청 싸우더라고요. 주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공기업에 취직했고 또래보다 많이 버는 편이었는데 올케는 결혼하자마자 관두더라고요. 문제는 둘이 맞벌이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었답니다. 아이가 생기면 남동생이란 올케가 휴직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맞벌이는 꼭 하는 조건이었답니다.
올케도 본인은 절대 전업주부 스타일 아니라면서 맞벌이 조건에 찬성한 채로 결혼했고요. 그런데 막상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일주일 뒤에 돌연 퇴사를 하고 왔답니다, 올케가. 남동생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그때 뭐 사내만에 싸워서 저희 부모님까지 남동생 신혼집에 간 적도 있고 뭐 난리 났었는데 올케가 일하기 싫어졌다며 마음이 바뀌었으니 결혼 생활 하면서 일 절대 안 할 거라고 못 박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혼할 수도 없고 남동생도 처음에만 화났지 이내 순응하고 잘 사는 듯 하더니 바로 아이도 가지더라고요. 올케한테 제가 잘 해줬죠. 호텔 라운지에서 식사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몇 번이나 데려다 줬고 임신 중기로 갈수록 발 부종이 심해진다며 하도 하소연하기에 유명 브랜드 스파 관리권도 끊어줬습니다. 용돈도 종종 줬고요. 올케는 그때마다 형님, 저 형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솔직히 남편은 살아볼수록 별론데 형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의지가 많이 돼요. 하면서 은근히 제 남동생을 까는데 처음엔 그래도 제가 시누이는 시누이였는지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사실 저희 남동생이 좀 무뚝뚝한 편인데 그런 면 때문에 올케가 좀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올케는 제가 편하다는 이유로 종종 제 남동생 험담을 하곤 했죠. 뭐 임신도 한 상태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올케 보고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받아줬고 올케도 제 덕분에 그래도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며 웃으니까 밉진 않더라고요. 철없는 여동생 하나 더 생긴 느낌? 올케에 대한 첫 느낌은 분명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조카가 태어났어요. 저도 아이가 이미 있었지만 조카는 또 다른 느낌의 깊은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있지만 조카는 딸이었는데 하필이면 또 저를 닮았더라고요. 보통 딸아이는 고모를 많이 닮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가 정말 저를 쏙 빼닮았어요. 게다가 저희 아이도 저를 닮았거든요. 그래서 조카랑 저희 아들이랑 나란히 두면 둘이 무슨 남매 같더라고요. 너무 비슷해서. 게다가 집 위치도 비슷하니 아이 낳고 나서 왕래도 더 잦았고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인 듯 지냈습니다. 올케는 일을 관둔 지 오래였고 남동생은 직급이 많이 올라 월급이 늘긴 했어도 올케의 씀씀이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을 바로 소비하고 제대로 저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두 가족이 같이 만나 외식이라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게 되었고 명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기념일에도 저 혼자 일방적으로 선물과 용돈을 준비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물론 남동생은 그 점에 대해 너무 미안해했고 말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딸 같은 조카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들보다 몇십 배는 벌고 있으니 크게 개의친 않았습니다. 제가 누나이기도 했고 조카도 너무 예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며 드러나더군요. 올케가 생각보다 과시욕이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 교육과 미용에 엄청 예민해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한다는 건 모두 하려고 했고 비싼 사교육도 턱턱 시키려 들더군요. 올케가 새로 사귄 엄마 무리들이 죄다 잘 사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디 그룹 손자며느리 국회의원 딸도 있다나? 뭐 그런 집단에 들어간 듯 하더라고요. 자연스레 씀씀이도 커졌고 본인 명품 사는 것도 모자라 키즈 명품에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만화 영화 캐릭터 그려져 있는 신발이나 가방 같은 거나 좋아하지. 그 어린애들이 무슨 명품 마크를 알아보겠습니까? 그런데도 꾸역꾸역 명품관 가서 키즈로 사다 입히고 신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 딸내미는 별로 그런 거 원치도 않는데요. 그래서 하루는 모 명품에서 산 70만 원짜리 신발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반 친구에게 줘버리고 왔답니다. 조카 딸이 바꿔 신고 온 건 요즘 여자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분홍색 캐릭터 신발이었고요. 그렇게 집에 하교한 조카를 보고 올케는 난리가 났었어요.
당장 그 신발 찾아오라고 그 추운 날 조카를 문 밖에 던지다시피 내쫓아 버렸답니다. 조카는 울면서 저에게 찾아왔고 저는 마음이 아파 올케에게 데려다주며 한 소리 했죠. 아윤이가 좋아하는 걸로 사주지 그래 올케. 이맘때는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애들끼린 그런 거 몰라. 형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죠. 돈 벌 줄만 알고 쓸 줄은 모르니 그런 세계를 알기나 하시겠어요? 뭐라고? 돈 벌 줄만 알고 쓸 줄을 모른다고? 올케, 말 다 했어? 나한테 그동안 받을 때는 형님 능력 있어서 좋고 형님 보고 산다며 온갖 아부는 다 떨더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올케, 정말 실망했어. 현준이한테도 전해. 누나가 니들 집에 일체 관여 안 하겠다고. 그렇게 저는 올케에게 화를 냈고 그대로 남동생네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올케가 울고불고 버선발로 달려나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빌고 난리가 나더군요. 그런 의미로 말한 거 아니라면서 자기가 말실수했다며 어찌나 엉엉 우는지. 저는 분명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한 소리 한 건데 그렇게 잘못했다 비는 올케를 보니 괜히 마음이 또 약해져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실망의 눈물이었는지는 몰라도. 그날 그렇게 저도 울고 올케도 울고 그랬습니다. 남동생네는 그날 엄청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가뜩이나 남동생이 올케의 사치스러운 스타일에 질렸고 월급 대부분이 올케 주머니로 들어가니 불만이 많았는데 저랑 있었던 일이 불씨가 된 건지 이혼 얘기까지 하며 크게 싸웠다더군요. 그리고 나서 올케는 좀 정신 차렸는지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한테 참치 먹으러 가자고 애교도 부리고 스카프 하나만 사달라며 명품관으로 애교스럽게 이끌기도 했던 올케였는데 그런 요구 일체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돈 관리도 남동생에게 주도권을 넘겼다더군요. 남동생이 이제 돈 관리 자기가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었고 올케는 본인이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답답하게 몇 개월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변화해가는 모습에 약간 기특함도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보여주기식 행동이었나 보더라고요. 올케가 카드론을 써서 빚을 2달 만에 1,500만 원이나 만들었다더군요. 그걸로 지인들이랑 호텔 식사비, 연예인들 다니는 관리실 회원권, 명품 가방 등 미친 듯이 써제꼈더군요. 이유는 본인이 만들어낸 소위 럭셔리 인맥들을 절대 놓치기 싫어서 그랬다더군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아니 올케,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야. 그치? 현준이도 공기업 다니고 나도 그래. 꽤 벌어. 부모님 노후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 못 사는 거 절대 아니야. 근데 올케, 이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지는 꼴이잖아. 그렇게 힘들게 유지하는 인연이면 끊어내야 하는 게 맞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나는 우리 아윤이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올케가 욕심을 내서 일을 그르치는지 모르겠어. 저는 거의 2시간 가까이 올케를 혼냈고 올케는 본인이 낸 빚은 알바를 하든 취직을 하든 내년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더군요. 그렇게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조용히 지내는 듯 했는데 올케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더군요. 형님, 사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 저희 아윤이가 부정교합이라네요. 아윤이 아빠가 살짝 주걱턱기가 있잖아요. 형님도 그렇고. 유전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 그래? 우리 아윤이가 벌써 부정교합 기미가 나오는 거야? 네, 아윤이 또래 애들은 벌써 교정도 하고 그렇다네요. 저도 해주고 싶은데 아윤이 아빠가 극구 반대를 해요. 왜 벌써부터 교정을 시키냐고. 너무 이르다고. 아윤이 아빠가 남자라서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자애들 고학년만 돼도 외모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우리 아윤이가 아빠랑 고모 닮아서 주걱턱 되면 어떡해 해요. 은근슬쩍 저희 집안 유전 탓을 하며 또다시 훌쩍이는 올케였고 기분이 좀 상한 건 둘째치고 사랑하는 조카딸이 벌써 부정교합기가 나왔다는 사실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자주 봤지만 그런 면은 눈치채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뭐 유전 얘기까지 하면서 남동생은 이른 나이에 교정 절대 반대라며 돈 안 내줄 분위기인데 올케 본인은 딸아이 인생을 위해서 꼭 교정을 시켜주고 싶다. 그런데 본인은 돈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도와달라고 손 내밀 사람은 고모인 저밖에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떻게 매몰차게 또 거절을 합니까? 게다가 조카가 부정교합이라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고 그 다음날 약속을 잡아 올케를 만났어요. 올케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감사해요, 형님. 제가 돈 사고도 치고 미운 짓도 참 많이 했죠? 제가 잘못했어요, 형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형님한테도 돈 차근차근히 갚을게요. 갚는 건 됐고 그냥 잘 좀 살아. 내가 원하는 건 그것뿐이야. 아무튼 치과가 어딘데? 네, 형님. 저기로 가면 돼요. 그렇게 올케가 이끄는 치과로 갔습니다. 올케가 데스크에서 뭐라 얘기를 하더니 저를 상담실로 이끌며 결제해 주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지갑을 주섬주섬 챙겨 올케를 따라 상담실로 갔습니다. 제가 치과 코디네이터 선생님한테 물었죠. 우리 조카가 부정교합이라면서요? 심한가요? 치료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월비도 내야 하죠? 그것까지 일시불로 다 내고 갈게요. 그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아이오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케이스라고 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머님께서 간곡하게 이른 교정을 원하시네요. 이런 경우에는 보호자분 의견에 따라 교정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무슨 소리예요? 전에 얘기 다 끝냈잖아요. 우리 딸 빨리 교정 시작해야 한다고요. 어서 결제 좀 진행해 주세요, 선생님. 올케가 당황해하며 서둘러 결제를 주도했고 코디네이터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이랑 조금 더 상의를 해야 한다고 시간을 끌더라고요. 저 역시 아직 그렇게 심각한 부정교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교정을 시작하려 하는 올케 행동이 탐탁지 않아 보였고 한 소리 하니 올케가 답답하다면서 조카 친구들 벌써 교정했다고 사진을 보여준다며 핸드폰을 찾더라고요. 어디 갔지? 형님,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주머니에 없어? 아님 대기실에 두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올케폰 벨 울리게 전화해볼게. 아, 맞다. 차에 두고 왔나봐요. 저 빨리 핸드폰 갖고 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그렇게 올케는 쏜살같이 나갔고 저도 올케에게 걸던 전화를 끄려던 찰나 올케가 앉아있던 소파 구석에서 벨이 울리더군요. 소파 사이에 올케의 핸드폰이 껴있던 겁니다. 제가 폰을 들어 올케에게 여기 있다고 소리쳤지만 올케는 이미 나간 뒤였어요. 그렇게 할 수 없이 올케 폰을 집어서 보는데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올케가 저를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세요? ATM기라고 저장했더라고요. 그렇게 ATM기라는 글자가 올케 폰 화면에 떠있고 저는 충격을 받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 수신이 끊겼음에도 저는 멍한 충격에서 가시질 못했고 이내 분노가 차올라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이오니 교정 진행하면 저희 치과에도 자칫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오니 어머님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오늘 꼭 결제부터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교정은 그럼 다음에 시작하더라도 일단 결제부터 할 거라고 소리를 치시더니 바로 덧붙이시는 말이 네, 저희 올케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바로 취소가 가능하냐고 묻더군요. 그러더니 카드 결제 세금을 본인이 낼 테니 카드 취소를 하지 말고 본인 계좌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제해도 상관없으니 현금으로 계좌에 좀 싸달라고. 뭐라고요? 그럼 저희 올케가 카드깡을 하려고 했다는 건가요? 네, 사실 그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카드 취소하고 세금 제해서 계좌로 받으시는 분들. 아이오니 어머님도 그럴 목적이신 것 같더라고요. 정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제가 너무 당황해서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그때 올케가 상담실로 들어오더니 아무리 찾아도 폰이 없는데 잃어버린 것 같다며 울상이더라고요. 제가 조용히 폰을 들어올리니 올케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면서 제 손에 있는 폰을 받으려 하던 찰나 저는 반대편 손으로 올케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올케가 넋나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길길이 날뛰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왜 다짜고짜 뺨을 때리세요? 너 나 뭐라고 저장했어?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올케는 벌개진 얼굴로 저에게 대들다가 이내 ATM기라고 저장한 게 생각이 났는지 아차차 소리를 내며 입을 막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다시 난리 법석을 치며 아니 이름 좀 장난으로 저장한 것 가지고 폭행을 하는 거예요? 네 형님 나 형님이라고 안 봐줘요. 고소할 거예요. 합의 절대 안 해줄 거고 형님 끝까지 갈 거예요. 네? 어떻게 핸드폰에 이름 저장한 것 가지고 사람을 때려? 너 내가 500만 원 결제하고 나면 바로 취소하고 현금 받아가려고 했지? 그게 무슨 소리? 하더니 올케가 갑자기 입을 다물더군요. 코디네이터 선생님이 조용히 나가자 올케가 아니라고 막 해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로는 아윤이 아직 괜찮다던데? 그리고 그거 의료법 위반이래. 카드깡 하려고 한 거 맞지? 취소하면 계좌로 돈 보내달라고 했다던데 병원에서 너 당장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 그래도 나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그래봐. 나도 같이 맞고소 할 테니까. 형님. 어떻게 하나뿐인 네 딸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 들어? 어? 우리 아윤이 엄마이기도 하고 내 동생 부인이기도 해서 그동안 너 철없는 짓 해도 아윤이랑 동생 생각해서 좋게 넘어가 준 거야.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 아윤이 아빠도 이 사실 아니? 아니 설마 아윤이 아빠가 시킨 거니?